신비로운 이슬람 왕국 모로코. 독특한 전통을 지켜가는 베르베르족. 신이 내린 비경, 레그지라 해변. 모로코인의 또 다른 자랑, 이슬람 정원. 이슬람 정원에서 신의 코드를 읽다. 변화하는 모로코, 아프리카 최대의 선인장 정원. 이슬람과 현대의 만남, 마조렐 정원. 이제껏 몰랐던 이슬람 정원, 모로코로 정원 여행을 떠나본다. 인천에서 파리까지 13시간, 경유 시간 4시간에 또다시 3시간 반을 날아 21시간 만에 모로코 마라케시에 도착했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3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붉은 도시 마라케시. 9세기 베르베르족의 수도로 건설된 후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모로코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궁전 성벽 입구에서 궁까지 늘어선 나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맑은 모양의 이슬람식 아치문을 통과하니 첫 번째 중정이 나타난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1890년대에 건축돼서 그런지 소박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다. 정교한 아라베스크 장식이 인상적이다. 천장의 채색이 무척 화려하다. 마치 우리나라 궁궐의 단청을 보는 듯 아름답다. 흑인 노예에서 출발, 후에 술탄에까지 오른 시무사가 이 궁에 4명의 아내와 24명의 첩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더니 과연 숨겨진 공간이 많다. 드디어 나타난 정원. 식물 줄기 같은 장식에 눈이 어지럽다. 반면 정원은 상당히 소박하다. 하지만 4개의 사각형으로 공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일명 4분 정원이 특이하다. 중앙 분수도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 심어진 나무를 보니 바나나 나무다. 정원의 과일 나무라 무슨 상징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슬람 정원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본다. 불어로 르 자르댕 스크레, 즉 비밀의 정원이다. 16세기 중반 건설된 사디안 왕조의 왕궁이었지만 이후 방치되다 2016년 정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번잡한 메디나에 나타난 초록의 낙원. 이 정원의 큰 특징은 물 공급 체계다. 아틀라스 산맥의 눈 녹은 물이 정원까지 연결된다. 일단 정원 내 물탱크에 도착한 물은 바닥에 매설된 관을 통해 정원의 정중앙으로 간다. 중앙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대리석 분수에서 차가운 물, 생명수가 솟아오른다.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물결은 신의 은총을 상징한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4강을 상징하는 물길을 통해 온 정원을 구석구석 적신다.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2년 마침내 아름다운 이슬람식 정원이 일반에 공개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원, 이국적 정원도 같이 완성됐다. 전 세계 5대륙에서 가져와 심었다는 이국적 식물들이 이슬람식 4분 정원 안에서 조화롭다. 복잡한 메디나 거리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정원은 이제 마라케시에서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 이곳은 1964년 독일인 한스 티만이 7헥타르, 약 2만 1,000평에 150여 종의 선인장 정원을 조성한 곳이다. 처음엔 농장이었지만 이제는 유료 정원을 겸하고 있다. 사람 키보다 몇 배나 큰 선인장들이 늘어선 모습이 독특하다. You know, all cacti are natively from Latin America. There is no cacti in Africa. In Africa, we have euphorbia. Euphorbia, they look like a cacti, but it's different. 그런데 선인장이 이 정도 크기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걸까? And I will show you a trick that will help people. All the cacti that you see here, they are 45 years old. We know it because we plant them. And I will show you what a fruit looks like. On this cacti, for example, you have a fruit here, and inside this fruit, you have all the seeds. Yeah, exactly. Look how many seeds faster than the cacti. 페로칵투스 헤레레라는 이 선인장은 모양으로 대략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it's the number of row of fruits that we have. But we know that this cacti will have his first flower and fruit at least 5 years. So we will do 16 plus 5, it's 21, 20 years old. But I told you, it's 45. Sometimes it's because of the weather. The cacti will stop growing and maybe have very, very few flowers and seeds and fruits. And that's why we will not see it on the cacti. 열매로 나이를 세는 게 신기하다. 이 거대한 금호 선인장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다. 끝에 달린 붉은 꽃이 귀엽다. 열매는 단맛이 강해서 벌이나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한다. 선인장들의 모양도 제각각이라 신기하지만 색감도 무척 다양하다. 녹색 선인장 외에도 붉거나 노란 선인장들의 어울림이 아름답다. 하지만 이곳 선인장의 가장 큰 매력은 거대한 크기인 것 같다. Like you can see here, this was one leaf like here. It will change to wood. 선인장이 느티나무처럼 변한 모습이 신기하다. 이곳에서 키가 가장 큰 선인장들은 사구아로 품종이다. 사람 키의 몇 배는 돼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So here you have our oldest and highest cacti. This one is one of the cacti coming from the greenhouse in Germany. He was big like this when he came the first day here on this land. 9m 높이의 이 사구아로는 정말 장관이다. 목질화된 밑동이 80살의 나이를 말해준다. 사구아로 품종은 1m당 하나와 약 6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 사구아로만큼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단다. 절벽에서 내려다보는 대서양의 풍경에 가슴이 탁 튄다. 이곳은 모로코 내에서도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유럽 곳곳에서 온 캠핑카와 이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이 들어서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서둘러 사륜차를 빌려 해안가를 달려본다. 거대한 구멍이 뚫린 3개의 바위를 보러 가는 길이다. 마침내 네그지라의 절경에 다가간다. 바닷가 거대한 바위에 뚫린 타원형의 구멍. 붉은 사암 속 파도가 뚫었을 거대한 구멍이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내친 김에 구멍의 형태가 더욱 크고 아름답다는 두 번째 바위, 일명 코끼리 바위로 가본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코끼리 형태의 바위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2016년 폭풍에 무너져 버렸단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3번째 바위로 가렸는데 밀물대라 더 이상 갈 수 없다. 포기는 없다. 이번엔 산을 둘러서 가본다. 붉은 삶이 펼쳐진 길을 한참 내려가니 멀리 3번째 바위가 보인다. 육지에서 길게 뻗어나온 붉은 바위에 정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 가까이 가보니 이 바위 역시 타원형 구멍 위쪽으로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바위라 그런지 더 경이롭게 느껴진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관을 주고 또 가차없이 뺏어가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순간이다. (1924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자크 마조렐이 건너와 설계한 정원인데 이후 1947년에 일반에 개방된 곳이다. 내부로 들어오니 녹음이 싱그럽다. 그런데 특이하게 노란색, 파란색 등 원색의 화분들이 눈에 띈다. 좀 더 들어가니 이슬람식 정자도 원색이다. 기둥과 내부조차 시퍼렇다 보니 좀 당혹스럽다. 수로 양옆 파란색과 식물의 대비가 조화롭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파란색의 사용이 더 과감해진다. 그런데 분홍빛 기둥 위에 얹어진 파란 격자 지붕의 조형물이 약간 신선하게 느껴진다. 물 위로 놓인 다리. 이제는 바닥부터 기둥, 천장까지 온통 파란색이다. 그런데 자꾸 봐서 그런가? 늘어진 넝쿨나무 줄기와 파란색 기둥이 꽤 어울리는 느낌이다. 다리를 다 통과하니 나타나는 온통 파란색의 2층 건물. 시각적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 새파란 벽을 타고 오르는 녹색의 덩굴 식물들과 그 붉은 꽃의 대비가 강렬하다. 파란색 벽을 배경으로 자라는 화분의 식물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지금껏 보지 못한 원색과 녹색 식물의 대비가 이채롭다. 이번엔 파란색 2층 건물 앞쪽으로 가본다. 놀랍게도 온통 선인장이다. 건물의 왼쪽은 열대식물, 정면은 선인장으로 꾸민 것이다. 거대한 선인장들이 건물의 밝은 파란색과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일명 마조렐 블루라 불리는 밝은 파란색을 배경으로 한 선인장의 모습이 이국적이다. 건물 전면 이슬람식 포치만이 이곳이 모로코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거대한 선인장들을 마치 녹색 파수꾼처럼 거느리고 서 있는 파란색의 2층 건물과 분수대. 어색한 듯 조화로운 듯 서 있는 모습이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런 독특하고 낯선 분위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beautiful, beautiful garden. I visited a few countries, but we never seen cactuses like this before. And they're not short cactuses, they're big, big cactuses. Very beautiful, very neat, Morocco in general. Very colorful. Oh, I love it here. The colors are so beautiful. The indigo blue and the yellow pots and the terracotta. The cacti, different cacti, is absolutely amazing. I'm an artist, I paint, so this is food for my soul. 그런데 아쉬운 것도 눈에 띈다. 선인장에 그려진 낙서들. 유명 관광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낙서에 눈살을 찌푸린 것도 잠시, 수많은 종류의 거대한 선인장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미르틸로 선인장, 일명 용신모. 정말 용의 비늘이 느껴지는 듯하다. 덩굴처럼 다른 나무를 타고 오르는 힐로체레우스, 즉 용과 선인장도 이채롭다. 게다가 개성 있는 거대 선인장이 함께 모여 보여주는 조화가 볼거리를 더한다. 여기에 푸른색을 포함 원색을 배경으로 선 선인장들은 예술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마조렐은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파란색을 집과 정원에 쓸 생각을 한 걸까? 베르베르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에 답이 있다. 천식 치료를 위해 건조한 마라케시에 정착한 마조렐은 베르베르족 여인들이 사용하는 밝은 파란색에 매료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많은 자료를 모아 박물관까지 연 것이다. 내부에는 점차 사라져가는 베르베르족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푸른색이 도는 생활용기부터 손풍로와 부싯돌 없이 불을 일으키는 도구도 보인다.
이 맷돌은 아르간 열매를 갈아 기름을 뽑는 용도라고 한다. 이건 설탕망치다. 바카차에 넣는 각설탕을 깨기 위한 용도다. 장식이 무척 정교하다. 좀 더 안쪽에 엄청 넓게 보이는 공간이 나타난다. 어떻게 작은 2층 건물 안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을까? 자세히 보니 천장에 크기가 다른 조명을 무수히 달아 별이 가득한 광활한 밤하늘을 보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전시 공간 뒤로는 거울을 설치해 공간의 깊이감을 더했다. 이런 공간에 전시돼서인지 베르베르족의 유물이 더 신비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원색들을 과감히 사용한 베르베르인들의 전통 의상도 보인다. 이들의 문화를 사랑했던 마조렐이 그 색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척박한 땅에서 신에게 다가가는 지상낙원으로 지어지고 계승되어 온 이슬람 정원. 이번 여행에서 다른 문명을 받아들여 더 아름다워지는 모로코 정원을 만날 수 있었다.